지금 대한민국 기업들과 주식과 국가 신용도가 김진태가 쏘아 올린 작은 공에 의해서 지금 작살이 나고 있습니다. 네. 김진태가 2천억을 떼먹으려고 하다가 지금 기재부가 50조 플러스 알파 얼마가 들어갈지 모릅니다. 제 생각에 이거 회복하려면 최소 200조 이상 투입해야 됩니다. 어마어마한 국가적 사고를 쳐버렸는데 이 내용에 대한 비난이 없습니다. 이 정도 하면 이 새끼는 감옥 가야 돼요. 지사직을 내려놓는 정도가 아니라. 진짜 이거는 감옥 가야 돼. 일단 김진태가 한 짓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기사를 보고 제가 보충 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김진태가 지난달 28일에 강원도는 보증 의무 이행 능력이 없다면서 레고랜드 건설사인 강원도 중도개발공사가 법원에 회생 절차를 신청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논란이 커지니까 10월 21일에 다시 채무를 상환하겠다고 번복을 한 겁니다. 이게 이제 뭐가 문제냐면요. 지방채, 이게 결국은 지방정부가 보증을 하는 회사채. 네. 그러니까 중도, 이거 어디서부터 설명을 해야 되지? 자, 레고랜드라고 하는 영국의 테마파크 본사가 있습니다. 전 세계에 레고랜드를 지어요. 지으면 장사가 잘 됩니다. 그래서 경쟁이 심했어요. 그래서 가장 파격적인 조건을 제시하는 강원도랑 레고랜드를 짓기로 하고, 강원도에 있는 그 의암호 안에 중도라고 하는 섬에다가 레고랜드를 짓기로 해서 섬 안에다가. 그래서 강원도에 그 레고랜드를 짓기 위해서 김진태가 어떻게 얘기를 했냐. 당시 최문순 강원지사 때거든요. 그때 레고랜드가 지연되면 최문순 강원지사 사퇴를 요구하겠다 이러면서 막 강력하게 밀어붙였어요. 지가 레고랜드를 끌어왔고 자기 자기 공적이라고 하면서 레고랜드에 무조건 전폭적인 지원을 하라고 최문순은 엄청 괴롭혔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 공사가 시작이 됐는데 공사를 하던 과정 중에 이런 고조선 시대에 필적하는 신석기 시대 유물이 나와버린 거야. 그것도 세계 최대 규모로. 집만 해도 1000채 가까워. 그리고 유물이 10,000점 가까운 유물이 지금 출토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때 공사를 철회하고 여기를 그냥 신석기 유적지로 개발을 해갖고 테마파크가 아니고 유적지로 개발을 하면 오히려 세계적인 피라미드에 필적할 수 있는 수준이야. 5,000년 전이면. 그 당시에 집터들과 도시들과 유물이 발견된 동아시아 최고의 최고로 오래된 신석기 대형 그 유적지란 말이야. 지금도 얼마나 더 나올지를 모르고. 근데 심지어 신석기부터 삼국시대까지 대규모로 지금 나왔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층층이 있어. 계속 해갖고. 이게 여기가 잘 몰랐는데 강원도가 뭔가 그 당시 고대 국가에 있어서의 엄청난 중심 지역이었다고 하는 전혀 지금까지 증빙이 없었던, 제한이 없었던 새로운 한국의 고대사가 열리는 그런 지역이 된 거란 말이야. 근데 이거를 포기를 안 했어. 포기를 안 하고 기어이 이 사업을 끌고 가려고 그래. 그렇게 하다 보니까 섬이 반쪽이 나버린 거예요. 절반은 유적지라 못 건드리는 거고 나머지 절반에다가 억지로 레고랜드를 완공을 시키려고 끌고 간 거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시설 설계나 뭐 여러 가지 정황들, 주차장이나 이런 것들이 말하자면 온전한 땅에다가 절반 이상을 날려버리게 된 상황이 되다 보니까 아주 이제 환경 조건이 열악하게 된 거예요. 가장 큰 문제는 주차장이지. 진입로랑. 그래서 이 중도란 섬으로 진입하기 위해서 진입로를 다리를 하나 세웠는데 그게 이제 확장을 못하게 된 거거든. 그래서 이제 그와 관련된 추가 비용을 컨벤션 센터 주변에다 주차장을 짓고 주변 도로를 확장하고 정 안 되니까 이제 섬이니까 다리 말고는 진입로를 확장할 방법이 없잖아. 돈을 한 2천억 더 들여갖고 추가 공사를 해서 다리도 늘리고 뭐 이런 추가비가 계속해서 들어가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 비용이 처음 시작했던 것보다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거야. 근데 일단 레고랜드 입장에서는 일단 부지 조성해주고 땅을 줘야 거기에 레고랜드가 설계를 해서 번쩍 설계가 들어가니까 빨리 해줘라고 조지고 있는 거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 모든 공사 책임을 지고 있는 중도공사의 이 재정 비용이 계속 추가로 올라간 거야.
결국 이걸 강원도가 다 내줘야 되거든. 그래서 한 2천억 정도의 추가 보증을 해줘야 되는 입장인 거고, 또 기존에 있는 공사비에 대해서도 공사가 점점 지연되니까 이 채권을 쥐고 있던 그 채권자들도 정부, 이게 그 강원도 최문순 지사한테 여기에 대한 이행 보증을 요구했단 말이야. 그래서 중도공사 채권에 대해서는 강원도가 보증한다라고 하는 보증을 이미 해줘 버린 거야. 추가 대출이나 이자까지도. 근데 이렇게 해놓은 상태에서 김진태가 딱 올라와 보니까 이게 돈 들어갈 게 장난이야. 저거는 뽑아 먹어야 될 때도 많은데. 그래서 어쩐가 보자 하는 그냥 그런 마음인 거지. 그러니까 누구랑 상의를 하거나 전문가랑 상의를 한 게 아니라 그냥 김진태 단독으로 우리 이거 못해. 이거 화의 신청할 거야. 이게 쉽게 말해서 우리 이거 부도 내고 법원에서 관리해가지고 부채를 최대한 줄이면서 늦게 상환할 거야라고 지방채를 부도를 내버린 거야. 부도 선언을 해버린 거야. 이게 지방채라고 해갖고 여기에 모인 돈이 지방에서 돈을 낸 게 아니에요. 강원도는 보증만 했고 이거를 아마 국민은행 관련된 그 KB증권 쪽에서 이거를 외부로 해갖고 회사채들을 사들인 거, 팔아가지고 그 돈들을 조달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집행해갖고 이 채권을 산 사람들은 외국계 자본가거나 국내에 있는 다른 금융기관들인 거예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보증을 안 해준다고 선언을 해버리는 순간 이 신용도가 날아가 버린 거죠. 자, 이렇게 되다 보니까 강원도뿐만 아니라 강원도 안에 있는 다른 도가 했던 도에서 집행했던 공사를 비롯해갖고 다른 지자체가 하고 있는 공사들까지 신용도가 싹 날아간 거예요. 그렇죠. 다른 사람들 입장에서 야 이거 강원도도 이거를 안 하는데 그럼. 다른 데를 어떻게 해? 이러면서 지금까지 내는 지방채는 부도율이 제로였어요. 거지. 안 나죠. 나라가 망해야지. 나라가 망해야 나는 거니까. 근데 나라가 망했다라고 강원도가 선언해버린 거고 안 망했는데도 망했다. 이렇게 라고 돼버린 얘기하는 순간 채권 시장 안에서 모든 채권들에 대한 환매가 안 돼요. 즉 기간이 다 되면 이거를 갖다가 이자를 받고 다시 환매를 해갖고 연장을 해줘야 되는데 지금 투자자들이 못하겠다고 떨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 관급공사를 하고 있던 모든 건설은행의 채권들이 다 부실해져 버린 거고 공사를 진행할 수 없는 상황에 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롯데건설이 뭐 부도 날 거다 그런 게 엄청 컸거든요. 롯데건설 그 부도설은 이미 나오고 있고요. 그뿐만 아니라 지금 오늘 그 국내에 있는 시중에 있는 대기업들이 모여서 자체적으로 사장단 회의를 하고 있어요. 건설사와 관련된 계열사를 갖고 있는 회사들, 뭐 모든 재벌사들이 갖고 있으니까 건설사와 관련돼 있는 회사들은 지금 전부 다 국가신용부도 위기 상황에 갇힌 거예요. 우리가 AAA 등급이거든요. 근데 이게 최소한 2등급 이상 채권 부분 안에서는 떨어져 버린 거야. 그러니까 정부가 이제 나와서 김진태는 2천억 안 갚아라고 선언을 했는데 순식간에 대한민국 안에서 기관이나 국가가 발주했거나 대한민국이 민간 기업들이, 그러니까 일반 기업들은 오히려 신용도가 더 낮거든요. 도지사 채권보다. 민간 은행들이 발행한 회사채까지 전부 다 빚쟁이들이 야, 이거 한국 불안한데? 라고 선언을 하고 있는 거죠. 외국 자본들은 이제 안 사고요. 안 들어오지. 국내에서 환매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옛날 같으면 연리 3%, 4%에 사주던 채권을 안 사는 거예요. 위험부담률이 올랐으니까 9%, 10%를 요구하는 상황이 생긴 겁니다. 그럼 내가 돈이 있어서 돈을 갚아버리면 되잖아. 안 된단 말이야. 지금 부동산 업체들은 분양도 안 되고 신규도 안 되고. 그래서 이런 방식대로 해서 대한민국에 걸쳐져 있는 전체적인 채권의 금액이 얼마겠냐는 거예요. 50조 원? 푼돈이야. 수천조 원이에요, 지금. 이 위기에 닥쳐 있는 게. 그래서 지금 롯데도 이런 마당에 다른 기업들은 어떻게 하겠냐. 다 넘어가죠. 네. 심지어 공사를 크게 한 기업일수록, 관급 공사를 크게 한 기업일수록 더 위험해진 겁니다. 전국에서 관급 공사를 제일 많이 하는 회사가 어디입니까? 어디예요? 태영건설이지. SBS지. 태영. 이재명 도지사 들어오기 전까지만 해도
11개 공사 중에 9개 공사를 도맡아 하던 태영이었어요.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고 지방 방송사를 통해 갖고 그 지역 관공공사를 제일 많이 따던 업체들이 태영이었다고. 그 다음에 뭐 삼부라든지 뭐 이런 특히나 지방과 연결된 관급공사를 하는 기업들이 많았는데 얘네들의 공사비가 다 PF로 조달되는 거예요. 나중에 공사를 하고 국가에서 예산을 줄 수 없잖아. 하지 않은 공사비를 줄 수도 없는 거고. 그러니까 공사를 하던 기간 중에 필요한 돈들은 PF를 통해 갖고 대출을 받아갖고 공사비를 전담을 하고 국가한테 완성시키고 돈을 받아갖고 그 돈을 갚는 방식으로 이거를 해왔었는데 이 고리가 끊어져 버리는 순간 건설사들은 심각한 자금난에 빠진 거죠. 이거 이 새끼 잡아들여야 돼. 이 사실상 국가 반역을 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본인의 그 정치적인 생명을 이어가기 위해서 2천억이면 사실 빨리 해결할 수 있었는데 지금 50조에다가 더 들어가게 생겼어요. 지금 강원도 가채에서 레고랜드에 들어가는 2천억은 강원도 전체 재정으로 큰 돈은 아닙니다. 그리고 지가 정말 뚝심 있게 밀어붙이려고 그러면 4천억, 5천억이 더 들어가도 더 몰빵을 해갖고 빨리 공사를 더 끌고 가게 할 수 있죠. 근데 이걸 갖다가 터트린 이유는 뭐냐? 이거는 김진태가 잘못해서 한 게 아니라 최문순이 잘못해서 이렇게 됐다는 거야. 문재인 정부 때 잘못한 상황이 밀려와갖고 지금 위기를 만들고 있다라고 하는 방식대로 정치 논리로 이거를 연장을 안 하고 책임을 못 지겠다고 말로 선언을 해버린다는 거지. 아니 그럼 자기가 이때 이렇게 얘기했던 거 레고랜드 지연되면은 강원지사 사퇴 요구하겠다고 자기가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래놓고 이제 와서 자기가 도지사 되니까 또 이 지랄을 해? 지금 중국이 부동산 위기부터 시작해서 뭐 국가부처럼 망한다. 물론 그럴 일은 없습니다만 그러한 욕을 먹고 있는 가장 큰 게 지방정부가 건설업체 그러니까 우리 홍다나 이런 데다 지원했다가 분양이나 이런 게 제대로 안 돼가지고 이 부동산 경기가 무너지면서 지방 지자체의 자금이 무너졌고 그래서 지방 지자체가 보증하는 채권이 다 휴지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중국의 국가 신용도, 은행 신용도가 거지가 돼버린 건데 이런 미련한 짓거리를 김진태가 해버린 겁니다. 정부 50조? 소용없어요. 아까도 말했지만 수백조, 수천조 연쇄적으로 이게 일어납니다. 그 와중에 우리가 무역 흑자나 빵빵 내고 경제가 막 살아나고 이런 상황이면 모르겠지만 그게 안 되는 상황인 거야. 대한민국의 국가 예산은 600조에 불과한 거예요. 하지만 대한민국 기업들이 만들어내는 수출과 수출과 경제 상황, 국가 전체적인 내수 상황이 만들어내는 게 1경원이란 말이에요. 1경원. 그중에 70%, 7천조 원이 수출을 비롯한 대기업들을 통해서 나오고 있는데 이 7천조 원이란 돈이 돌아가게끔 만들어주는 거는 은행 시스템, 우리나라의 국가적인 한국은행의 돈도 있지만 한국의 경제력을 받침해서 외국에 있는 자본들이 우리 은행들이 발행하는 채권들을 우리 회사들이 발행하는 회사채들을 사주고 있는 것 때문에 이 경제 규모가 유지가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돈 없으면 뭔 재주로 삼성이 원자재를 갖다가 반도체를 만들겠습니까? 그 원자재 살 값을 은행이 빌려주고 있다고 국제적인 금융거래 상에서. 근데 이 신용 단계를 두 등급을 떨어뜨려 버리면 어마어마한 비용을 주고 외채를 조달해야 되는 거예요. 기업들이나 국가들은. 이렇게 해도 뭐 홀고 외양간 고치기를 한들 이게 다시 돌아오겠습니까? 안 돌아오죠. 그러니까 왜 이런 발언을 했는가? 김진태가 말 실수입니다 라고 한다고 해서 끝날 게 아니란 말이야. 실수가 아니죠. 돈 장사하는 아이고. 애들이 지금 당장에 부도가 난 상황을 확인을 했는데 아이고 해프닝이에요. 실수로 그런 거에 했다 그래서 네 그러면 원상시대로 원래 이자만 받고 연장해 줄게요. 안 해준단 말이야. 그러니까 기업들은 뭐라 그랬어요? 이거 다 책임져라라는 거야 국가보로. 추가 이자 물어야 되는 회사채에서 이자 오른 부분 또는 지금 제대로 돈이
안 모여갖고 투자자가 돈을 안 줘갖고 환매 못하는 부분 국가가 다 책임져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고. 근데 이게 50조로 해결될 일이냔 말이야. 안 되죠. 그러니까 대통령은 멍청해서 모르고 있으니까 기업들이 자체적으로 모여갖고 사장단 회의를 하고 있는 거고 그걸 김앤장 통해서 기재부에다 연락을 하니까 기재부와 한은이 모여갖고 역대급 최고 규모의 50조면 50조 플러스 알파는 대통령은 알지도 못하고 있는 사이에 50조 플러스 알파를 이미 오늘 아침부터 금융시장에 쳐박았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이게 더 많은 환매 또는 더 높은 이자를 요구하는 이른바 자본 이탈 현상으로 일어나고 있다는 거야. 우리 주가 다 망했어, 이번 주면. 또 망해요? 지금도 망했는데? 지금도 망했는데 더 망해? 지금까지 망한 건 망한 것도 아니야. 아, 그동안 한국에 투자된 외국인 자본들이 가장 많이 들어오던 분야가 채권이었다고. 왜? 국가가 안정적으로 보증을 해주니까. 그렇죠.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는 가치가 있으니까. 이 상황을 김진태가 만든 거죠. 나는 이거 일본의 뒷조정이 아닌가 싶습니다. 응? 일본이 지난주 금요일 날부터 외환 상황에 24시간 개입해갖고 엔화 폭락을 막기 위해서 지금 달러들을 막 풀어대고 있습니다. 즉 일본이 지금 경제적으로 완전 수세에 몰려갖고 지금 화폐 가치가 2달 안에 반으로 준다는 얘기가 있어요. 쉽게 말해서 그동안 일본 돈 1000엔이 1달러였고 우리 돈 1000원이었어요. 근데 이게 500원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어? 2배로 2000원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1달러가 가는데. 결과적으로 이러한 일본 그 자산 가치의 폭락 위기 때문에 일본이 지금 주말에까지 뛰어들어갔고 이 위기를 막아보려고 엔화 폭락 사태를 막아보려고 세계 경제가 지금 불안감에 떨고 있는 상황이야. 일본이 거지되는 상황이고 이 상황에 한국의 채권 문제가 한 방 더 터져버린 거죠. 이게 하필이면 또 이 시기에 해서 그래. 우리가 막 관도체 잘 나가고 무역 수지 괜찮고 문재인 정부 때 혹시 이런 일이 있었다? 그럼 해프닝으로 끝날 수 있어요. 근데 우리 경제가 이미 무너져 버렸고 바로 근접해 있는 일본 경제가 같이 무너지고 있고 와. 중국도 이제 시진핑으로 바뀌고 난 다음에 통화 전략에 대한 변화가 생기고 있는 국제적으로 이 돈 장사들이 민감한 이 시점이야. 그리고 어차피 우리는 금리 역전까지 당해갖고 우리나라에다가 돈 투자하면 미국에다가 돈 집어넣어놓고 예금 받는 것만큼도 수익이 안 나와요. 미국에 예금 넣으면 3%를 줘, 돈을. 근데 우리 채권은 2.5%, 1.7% 이렇게 조달했었단 말이야. 안전하니까. 근데 이제는 이 금리가 미국 금리 이상으로 올라버릴 거고 최소한 회사채를 비롯한 우리나라의 돈들을 구해쓰려고 외화를 구해쓰려고 했을 때 이자율이 2배 이상은 올려버린 거야. 2천억 안 갚아서. 이거의 긍정적인 손실은 제가 딱 말할 수 있어요. 우리나라 GDP가 1경원 정도 되기 때문에 그 중에 20% 최소 2천조 원 이상의 피해를 한 방에 때려버린 겁니다. 1000배를 때려버린 거예요. 대한민국 경제에다가. 근데 이런 상황에서 김진태는 어떻게 이게 최문순 때문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앉았어. 아니 지금 상황에서 국가가 김진태 미친 새끼 너 구속해로 감사원이 감사를 하면서 적극적으로 진화하려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진짜 이걸 해야지 그걸 해야지. 이거를 오히려 김진태 편을 들면서 이 모든 게 문재인 정부의 잘못된 재정 정책과 자금 운영 때문에 방만한 포퓰리즘 경영 때문에 이렇습니다라고 국가가 지금 이렇게 던지고 나오고 있다니까 윤석열 정부가. 아니 원인은 어떻게 그쪽으로 가냐고. 그렇게 치면 원인은 김진태가 당선된 게 원인이지. 그렇게 치면은 경이 원인이죠. 왜 가만히 손 놓고 있어요? 아무것도 안 하고. 아니야, 그 수박이 원흉이야. 경을 검찰총장에 끌어당긴 청와대 안에 있던 임수박, 전수박, 이 철수박 이런 것들이 결과적으로 이렇게까지 어마어마한 부메랑을 지금 만들어내고 있는 거예요. 아니 뭐 이직해서 세상에 강원도만 망하는 게 아니라 세상에 나라가 망해버렸네.
사실 나라 망할 위기입니다. 이거 어떻게 감당해야 될지는 모르겠어요. 아마 이렇게 되면 이 책임을 물어가지고 오히려 지금 우리나라를 꽉 잡고 있는 애들은 김앤장을 비롯한 기득권 재벌 세력 아니겠습니까? 네. 지금 잔챙이로 있는 법관 검찰들 그리고 이제 막 거리로 쏟아져 나오고 있는 무당 새끼들은 사실상 기득권이 있다고 볼 수 없고요. 이 나라의 기득권은 김원장과 손잡고 있는 기재부와 돈 많은 재벌들의 기득권이었는데 이거를 김진태가 미필적 고의를 통해 가지고 한꺼번에 흔들어 버린 거예요. 이거 바로 잡아야 되는데 이거 바로 잡을 능력이 윤석열한테 없다. 없지. 이미 외교적으로 추락해 있는 윤석열의 국가 신인도라든지 해외에서의 어떤 적임도를 봤을 때 윤석열을 저 자리에 앉혀갖고는 이 위기 해소 안 된다. 그러면 나는 돈 많은 애들이 윤석열을 끌어내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손 안 대도. 대기업에서 끌어내린다. 그래서 새로운 간판을, 그게 영국 총리가 나온 게 경제정책이 실패했다고 나오잖아요. 그렇죠. 영국 국민들이 불편해서 끌어내린 게 아니야. 그런 정책을 쓰는 트러스를 앉혀놓게 되면 영국이 그 다음 다른 방안으로 제대로 된 세계 경제나 이걸 해보려고 하더라도 안 받아주니까 새 사람을 세우려고 하는 거잖아. 우리도 똑같은 사태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영국이 무디스 신용등급이 부정적으로 하향이 됐거든요. 그거 한 방에. 네, 그거 한 방에. 부자 감세 13, 아니죠. 우리가 13조고, 부자 감세야 돼, 이게. 영국에서 제안한 거는 4조 원, 3조 6천억 정도의 감세 규모였어요. 근데 그걸로 해갖고 국가 신인도가 부정적으로 넘어갔습니다.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넘어갔습니다. 근데 우리는 좋음에서 두 단계가 떨어져갖고 주위 오망으로 떨어진 AAA에서 드디어 내려올 위험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거 한 방으로. 진짜. 그래요, 맞아. 근데 뭐 영국은 총리가 지가 내려오기라도 했지. 아니, 우리는 지도 내려오고 싶어서 내려올게 하도 옆에서 올린 놈들이 끌어내니까 내려오는 그러니까. 거지. 이놈도 올린 놈들이 끌어내린다는 거예요, 결국. 이거 해결 못하면. 네. 근데 지금 뭐 경이 무능하다는 거 올린 놈들도 이미 다 알고 있을 테고, 끌어내린다고 해도 저는 그 다음이 좀 걱정되긴 해요. 그러니까 그 간판을 바꿔야 되기 때문에 네. IMF 때 정권 내려갖고 김대중 정부에 넘긴 게 뭐였습니까? 이 경제 위기를 해결할 사람은 김대중밖에 없었기 때문에 김대중 대통령한테 권력을 넘긴 거라고 나는 생각하거든요. 물론 투표에서 이긴 것도 중요하지만 그 투표가 그렇게 될 수 있게끔 평화적인 정권 교체가 일어날 수 있게끔 걔들이 해줬을 때에는 이 상황의 해결사를 먼저 내세우는 게 필요해서 그런 거예요. 아니 꼭 나라를 이렇게 망쳐놓고 나야 이렇게 해? 왜? 굳이? 역시 강원도의 힘이네요. 권성동과 김진태가 네. 결국은 윤 정권을 무너뜨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힐링 좀 하고요. 너무 너무 화가 나는 일입니다. 이제 너무 화나는 일밖에 없네 진짜. 아니, 우리가 막 2천억 50조 하니까, 아이씨, 뭐, 돈 감각도 별로 없고. 너무 어지러워요. 너무 50조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50조면 전 국민한테 100만 원씩 주는 돈입니다. 그 돈이 오늘 이미 금융시장으로 들어갔는데, 티가 안 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종가의 주식 시장이라든지, 채권 금리의 변동 같은 걸 보세요. 이걸로 막아질 수 있나? 지금 벌써 기사가 50조 플러스 알파로 급한 불 껐지만 내년 상반기까지 158조 비폭탄 이런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그때까지 단기 회전되는 채권이 158조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제가 방송 초두에 얘기했던 200조는 쏟아부어야 이 문제 해결된다 그랬잖아요. 네. 근데 우리 국가 예산이 600조인데 200조가 어디가 있냐고 지금 대한민국에.